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받아봤습니다. 이걸 토대로 오늘은 핀테크 분야의 아주 흥미로운 두 회사죠. 소파이와 업스타트를 좀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각자 아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회사들인데, 이 자료들 속에서 두 회사의 핵심 전략, 또 미래 가능성 같은 걸 좀 깊이 파헤쳐 보죠. 청취자분들께서 이 자료들 보시면서 뭘 가장 주목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정말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업스타트는 그 AI 기반 신용평가, 이걸로 대출 시장을 확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. 그렇죠. 기술 중심이죠. 반면에 소파이는 아예 종합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랄까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. 이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자료들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먼저 업스타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? 자료를 보니까 AI 신용평가, 이게 정말 혁신적이어서 한때 시장 기대가 엄청났었잖아요. 아, 네. 2021년이었나요? 시가총액이 뭐 300억 달러 가까이 갔었으니까요. 맞아요. 그런데 그 후에 주가가 90% 이상 폭락하기도 했고요. 지금은 이제 재무 건전성 다지고 흑자 전환하려고 애쓴다고는 하는데 자료 분석들을 보면 예전 같은 투자 매력은 좀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런 평가가 있죠. 그 AI 모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시장의 우려를 샀는지 자료에 분석된 내용이 있었나요?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특정 경제 상황, 금리가 막 오를 때 같은 경우에요. 이럴 때 업사트 모델의 예측력이 기대만큼 안 나왔을 수 있다는 점. 아, 예측 정확도 문제군요. 네. 그리고 또 대출 자금을 대주는 파트너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. 이들과의 관계 변화 같은 것도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외부 요인에도 좀 민감했네요. 반면에 이제 소프아이는 아시다시피 학생 대출 재융자 이걸로 시작했잖아요. 네, 시작은 그랬죠. 근데 지금은 은행업, 투자, 보험, 대출까지 완전히 종합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커졌죠. 특히 그 은행 인가를 받은 거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자료들은 평가합니다. 은행인가요?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그게 있으니까 예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훨씬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죠. 아하. 이게 바로 순이자이익. 그러니까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서 조달 비용 빼고 남는 이익을 늘리는 핵심 동력이 된다. 이런 분석입니다.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이 자금 조달 비용 차이, 이게 사업의 어떤 기초 체력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. 그럼 성장 동력 면에서는 어떨까요? 업스타트의 AI, 이건 분명히 강력한 무기일 텐데요. 네, 맞아요. 업스타트의 AA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대출 신청자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까지 정교하게 평가해서 대출 승인율을 높이고 또 맞춤형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. 이건 분명히 크다고 자료들은 평가합니다. 네, 그게 혁신 포인트였죠.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규제 당국이 좀 더 면밀한 감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경기 변동 따라서 대출 부실 위험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. 이런 불확실성도 같이 지적되고 있어요. 아, 양날의 검이네요. 경쟁도 심해질 거고요. 그렇죠. 경쟁 심화도 무시 못할 도전 과제고요. 소파이는 어떻습니까? 그 플랫폼 전략의 강점은 구체적으로 뭔가요? 소파이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제공하는 거죠. 그래서 고객들이 다른 데로 가기 어렵게 만드는 락인 효과, 고객 고착화 이걸 노리는 겁니다. 아,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게. 네, 은행인가 받고 나서는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할 수 있게 됐고요. 이걸로 이제 맞춤형 상품 추천이나 금리 혜택 같은 걸 주기가 더 쉬워진 거죠.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에서도 소파이가 고객 한 명에게 여러 상품을 파는 교차 판매가 늘고 있다. 그리고 이게 매출 다각화랑 수익성 개선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수익성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해보죠. 업스타트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지만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그 시장 변동성 때문에 수익 안정성 확보가 좀 숙제라고 하던데요? 네, 업스타트는 비용 줄이고 대출 효율을 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사업 모델 자체가 대출 시장 경기에 좀 민감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으니까요. 변동성이 클 수 있죠. 소파이는 상황이 좀 다른가 보네요. 네, 소파이는 좀 다릅니다.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동시에 비용 통제로 꽤 잘하고 있어서 수익성 지표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. 오, 긍정적이네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비용 예금 기반,
이게 순이자 마진, 그러니까 예대 마진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크고요. 이게 또 투자자들 신뢰로 이어지니까 뭐 추가 자본 조달 같은 거에도 유리할 수 있다. 이런 평가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향후 5년 전망은 어떻습니까? 자료에 보니까 모틀레풀 같은 분석가들 의견도 있던데요. 네, 그 자료에 인용된 다수의 분석가들 의견을 보면요. 대체로 향후 5년 동안은 소파이가 업스타트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소파이 쪽에 손을 들어주는군요. 네, 아무래도 소파이의 그 다각화된 사업 구조랑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,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적인 가치 창출을 이끌 거다. 이런 전망에 좀 우세한 편입니다. 그렇군요. 업스타트의 AI 혁신 잠재력, 이것도 분명히 있는데 사업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외부 환경 변화에 좀 취약할 수 있어서 성장 속도나 주가 안정성 면에서는 소파이에 비해 좀 불리할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이네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물론 업스타트의 AI 기술이 가져올 파괴력, 그 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. 그렇죠.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의 전반적인 분석은 소파이의 그 다각화된 플랫폼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개선 흐름, 여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소파이는 꾸준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반면에 업스타트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함께 그만큼의 투자 위험과 변동성도 안고 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청취자분께서 제공해주신 귀한 자료들 덕분에 소파이와 업스타트, 이 두 핀테크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흥미롭게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소파이의 종합 플랫폼 전략이 좀 더 유망해 보인다. 뭐 이런 결론으로 모아지는 것 같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자료들도 결국 강조하는 것은 투자 결정은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, 성장 잠재력, 재무 상태, 그리고 숨어있는 위험 요인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청취자 본인께서 신중하게 내리셔야 한다는 점이죠. 맞습니다. 최종 판단은 본인의 몫이죠. 네,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분석에서 다룬 내용 외에 말이죠. 이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세상에서 과연 업스타트처럼 한우물을 파는 전문화된 기술 혁신이냐, 아니면 소파이처럼 넓게 그물을 치는 다각화된 플랫폼이냐, 이 둘 중에 무엇이 궁극적인 승자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까? 이 점을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. 전문화냐, 다각화냐, 핀테크의 미래를 가늠해 볼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